동부구치소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실방향이 나오는 후진국형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다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에겐 세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첫째 소망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겁니다. 마스크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환한 미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백신이 하루빨리 보급되고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최대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고용 한파, 내수 침체, 기업 부진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구조를 혁신해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일당독주의 실체를 보며 민심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춰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낼 것이고 올 한 해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총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 전체 수용 인원의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총체적 K-방역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실방향이 나오는 후진국형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참사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을 전 세계에 모범 사례라며 자화자찬했는데 동부구치소 참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주변 밀접 접촉자를 전수조사하고 음성으로 나와도 2주 격리 등 엄격한 방역 체계가 가동되어 왔습니다. 국회도 3번 셧다운됐고 여당 대표도 3번이나 자가격리가 된 바 있습니다. 반면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철저하게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해 놨습니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정부 책임하에 통제되는 국가시설입니다. K-방역 실패의 책임자가 오직 정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의 최후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다시 촉구합니다.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부처인 법무장관은 침묵하다 마지 못해 페북에 사과 글을 올리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잔혹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현 법무부 장관은 소위 신천지 사태 당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최근하며 검찰의 더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와 방역수사 및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 압수수색 등 엄격한 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 교주 정광훈 목사 구속 사례도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당내의 진상조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 등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는 인권 측면에서도 결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재소자는 별세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등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른 미결 구금자의 인권 강화를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 변호사 명성을 얻고 인권 대통령을 했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동부구치소 관련 인권 침해 사례는 유엔과 여타 국제인권기구 제소 대상임을 지적하며 국제인권재단과 공조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 잇따라 요양원의 집단 감염은 정부를 K방역 실패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요양원의 경우 치료 전문 장비와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도 돌볼 의료진이 있다는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이러한 요양시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요양원 코호트 격리는 방역이 아니라 사실상 대놓고 집단 감염 숙주로 만드는 방역 참사라는 비판이 쇄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양병원 참사는 정부의 안이한 사고와 늑장 대처가 낳은 인재라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코호트 격리된 요양병원에서 수백 명이 감염되고 수십 명의 사망자가 나온 뒤에야 정부가 뒤늦게 긴급 대책에 나선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 비상응급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소위 K방역 마취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치적 고려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정부 대응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부 감염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따라듣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에 주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웃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편으로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법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